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네.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나노 사회인데요. 이 네. 나노 사회가 앞으로 나올 트렌드의 어떤 원인이 된다. 나노 사회라는 거는 지금 저희도 거의 가족끼리밖에 안 다니지 않나요? 가족끼리도 잘 안 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1인 가구들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집단이나 어떤 소속감 있는 그런 생활보다는 네. 혼자 네.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뭐 단순히 또 혼자라기보다는 또 각각의 취향들이 또 따로 똑같이 네. 또 모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10개 트렌드에 대해서 골고루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뭐 단지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그렇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네. 개인화 성향이 좀 강해지고 이런 성향들은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결정적인 그렇겠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뒤로는 음. 가족들도 이제 정말 내가 같이 사는 배우자나 뭐 자식 아니면 부모님들도 자주 못 뵙고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리두기 시행되면서 더 못 만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계속 파편화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문화였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차를 지내고 명절이 있었어 가지고 1년에 아무리 안 만난다 하더라도 명절 때 그때는 봤죠. 민족의 대이동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내려오지 말아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모이면 안 됐었고. 네, 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시어머니가 추석 때 음. 이제 제사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는 좀 변화를. 예.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분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러니까요. 몸에 루틴이 뱉는데 1, 2년 안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로 이제 그런 거였어.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런 시간이 좀 되게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한 2년 됐잖아요. 벌써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막 그런 지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좀 놀랬던 대목이 있는데 네네. 그 MZ세대 커뮤니티에서 맞아요. 예. 어떤 글이 되게 큰 공감을 받았대요. 근데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떤 가게를 가는데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이게 저는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익명성과 개인화가 이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싫은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마스크 벗으면 그 시대를 이제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요? 누가 나를 알아보고 기억할까 봐? 내가 익명성 속에 나를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쌩얼의 개념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민얼굴은 예전에 화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은 모습이 어떤 맨얼굴이었는데 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얼굴로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나를 다 보여주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바뀌는 거죠. 이 나노 사회의 모습 중에 해시태그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봐도 내가 이거 보면은 관심사만 계속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해시태그 어떤 내가 패션 좋아하면 패션 좋아하는 사람끼리 주식 좋아하면 주식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런 식으로 어떤 조직이 아니라 성향 좋아하는 맞아요. 선호끼리만 계속해서 만나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노 사회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요.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만나는 건 좋잖아요. 우리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독다독 하듯이 네. 내 취미랑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건 맞는데 네. 근데 기술들도 점점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고 선호하는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반대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점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생각과 네. 조금만 다르거나 내가 조금만 거부감이 있어도 안 보여주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 방향만 바라보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도 좀 들 때가 안 맞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라고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끼리 나눌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 성향들도 생기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예. 그게 또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할 때. 네. 예. 그래서 여기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봐야 할 얘기가 아니라 뉴스 예전에는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고 싶은 얘기만 봐도 되고 보게 되는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변했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지 맞지. 왜냐면 내 생각 옳은 사람끼리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내 주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할 때도 이제 뭐 어떤 사람 지지하는 이쪽을 지지하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지 않고 각자의 그 진영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확증 편향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맞아요. 점점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형태로 우리가 옳지, 맞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뉴스 보면 다 쪼개져서 아예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 풀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알고리즘이 그것만 찾아주다 보니까 또 그런 뉴스들만 보게 돼. 그러니까. 또 이제 확증평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막. 그리고 네. 트렌드 역시도 예전에는 엄마는 조용필을 좋아하고 조용필에서 지금 뭐 가요톱텐에서 10주째 1위 하고 있는 노래는 이거구나. 근데 나는 뭐 누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반면에 지금은 각자가 무슨 TV를 보고 무슨 프로그램 보고 뭐 정말 화제 프로그램은 모두가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요즘에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중에 누가 유명한지 임영웅까지는 알겠는데 그 아래는 잘 모르겠고 뭐 제가 좋아하고 MZ세대가 또 좋아하는 가수들은 요즘에 누군지 걔네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서로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아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TV를 안 보니까. 예전엔 뭐 그냥 연령대별로 어떻게 보면 세분화가 됐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은 자기의 관심사별로 세분화가 돼서 그렇죠. 타겟을 딱 정확하게 맞추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로그인 안 하고 로그인 안 한 상태로 뭐 유튜브를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구글 페이지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영상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있었구나. 예. 폴트로 돌아가니까. 놀랄 맞아요.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항상 늘 보던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한 번씩 해보라고 여기 책에서는 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로그인만 안 해도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막 무슨 남편이랑 잠깐 얘기한 것도 뜨고요. 뭔가 추천의 어떤 영상이나 특히 어떤 광고 따라 붙는 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네. 너무 무섭다는 좀 생각이 신기하고. 들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색도 잘해야 돼요. 네. 아무튼 태그도 잘 써야 된다. 네. 그래서 태그도 잘 써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정하지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그게 예전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뭐 얘기하고 뭔가 나눠가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서 다 자기 앞만 보고 있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있고 어떤 국가나 뭐 사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되게 유동적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불안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뭐랄까 균형감 같은 거를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가장 대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노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지구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말 각계로 나아가면은 누가 하겠지 뭐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이 뭐 가만히 안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분열의 길로 가지 말고 연대의 길로 가자라는 네. 시사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머니러시를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네. 머니러시. 머니러시. 진짜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음. 뭐 누구도 나를 지탱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SNS 보니까 다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는 거죠. 더 벌어야 나만 되는 뒤처지나? 거야. 포모 증후군. 나 빼곤 다 부자야.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네.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미친 집값. 그것도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잖아요. 월급 열심히 모아서 집 사야지. 근데 이제는 월급만 모아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가격대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만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다른 돈 벌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돈 벌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찾아 헤매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책을 얘기를 해도 경제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주는 거 이것도 역시 좀 트렌드이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사회가 속물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 이건 생존에 대한 문제다. 그렇죠. 예. 뭐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여명은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국민연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계속 뭔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막 이제 심사임당님 같은 분들 막 뭐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네. 뭐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골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실 직장생활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하셔가지고 그 월급 받으면 4인 가정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축까지 하시면 나중에 집 한 채 사는 것까지 큰 무리가 없었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부부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해서 억대 연봉이 돼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돈 벌 방법을 더 강구해서 말씀대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지 않으면 정말 계속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방법을 너무 찾고 싶은 거죠, 네. 사람들이. 그리고 금융에 대한 관심 자체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식하면 돈 잃어라고 네.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하면 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투기꾼이라고 욕하고. 네,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던 어떤 문화에서 조금 달라져서 내가 좀 더 학습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 무언가 좀 더 닿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네. 네. 그러니까 엔잡러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자, 배당, 시세 차익, 임대소득, 투자 수익 등을 하는 거죠. 아까 공모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배당주를 뭘 사면은 몇 퍼센트가 나온대, 뭐 이런 것들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도 뭐 분양권을 사면은 어떻게 되고, 세금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무엇이든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지 않으면 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머니러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콘텐츠 생산. 저희처럼 유튜브를 한다거나 틱톡으로 뭐 춤을 춰본다거나 아니면 막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자신들의 그런 재능들을 조금씩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리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로 작은 걸 뭐 팔아보고 뭐 당근 마켓이라도 집에서 노는 거 팔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부수입을 위해서 굉장히 골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한 몇 년 전에는 또 스마트 스토어 열풍 불면서 그렇죠. 개인이 이제 판매자 되는 그런 사업가로 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네. 그런 식으로 뭐가 됐든 벌 수 있는 모든 거를 벌어보자. 네.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전엔 주식과 부동산 이게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다면 지금은 저작권, 비트코인, 음원, 미술품, 스니커즈, 명품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금도 막 찾고 계실 거예요. 뭐 팔 거 없나? 네.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네. 돈 벌 구석 없나? 네.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는. 저는 여기 농담이 나오는데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5가지가 돈, 현금, 머니, 캐시, 금전이다. 그거만 보고 정말. 근데 조금 저는 이제 뭔가 기성세대로 더 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뭔가 은퇴나 이런 것들 단어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있으니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음이 점점 사라지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구나. 저 역시도 굉장히 간절하게 골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화가 조금 또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만 보이니까 나도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따라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계속 가속화될 것인가? 왜냐하면 또 중간에 또 한번 또 이제 뭐 고향으로 가자 뭐 이런 또 트렌드가 또 온다고 하면은 그럼 돈이 또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트렌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또 해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드리모님 말씀대로 한동안은 뭐 이 추세가 꺾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네요, 진짜. 네. 뭐 당장 살고 있는 뭐 거주지를 벗어난다는 선택이 되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나노 사회에서 이 머니러시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개인도 되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변신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그 키워드가 피보팅이었잖아요. 네. 거침없이 피보팅. 아까 제주도에서 그런
정비를 전기차. 하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 하면 못 살아요. 막 항의를 해도 시대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물결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피보팅을 해야겠구나라고 어떤 분은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득템력입니다. 네. 득템력. 득템력은 좀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뭐 내 시계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똥 그랬는데, 들어가는 거, 뭐 그리고 찌 들어가는 거 이런 내 거. 가방 이렇게 자랑하고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사치가 대중화되었다, 사치가 민주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품 뭐 쉽게 사는 흔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점심은 안 먹더라도 계속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흔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 10개 트렌드 중에서는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재밌었고 네. 좀 이전과 다른 하나의 트렌드라고 봤던 게 바로 이게 득템력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도 잘 지은 것 같고 트렌드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에 대한 선호도도 있지만 이 명품이라고 한 좀 희귀 아이템을 이 어떻게 보면 획득하기 있는 과정 네.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맨 끝에가 서사력인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과정까지도 하나의 드라마틱한 하나의 또 프리미엄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어려울수록 또 가치가 높아지는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어떻게 그렇게 명품을 휘감는지 어떻게 이렇게 화수분처럼 명품을 사는지 모를 굉장히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셀러들이랑 완전 친하죠. 그러니까 그쵸. 그 예. 매장에 명품 매장에 그 매장 직원분들이 VVIP로 항상 모시는 친구인데 예전에 그 디올이랑 조던이랑 네. 합작을 해서 이제 운동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난리가 알아요.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제일 먼저 딱 찍어서 SNS에 딱 올리더라고요. 어떻게 얻었답니까 그 사람은? 그건 사실 구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그 친구는 항상 먼저 나오면 전화 와요.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VVVIP이기 때문에 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진짜 인싸. 아 멋지다. 이제 진짜 상위 계급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진짜 가짜 파워네. 야. 그러니까 되게 뭐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값비싼 브랜드가 다가 아니다. 그렇죠. 희귀한 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네. 거기에 기반이 되는 건 강력한 돈의 힘. 그러니까 머니러시하고 연결되는 게 그렇죠. 내가 그만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이런 플렉스도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트렌드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와인 중에서도 어떤 와인을 사면은 그게 가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키아프라고 그 미술 대전이 열렸는데 프리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갈 때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입장료가 뭐 10,000원, 12,000원 이 정도인데 첫날 이틀 하루 정도는 30만 원의 표를 사는 거예요. 먼저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바로 돈 난다고 하거든요. 왜죠? 하루만 기다리면 10,000원. 먼저 그 작품을 살 수 있고 내가 살수 있는 권리도. 선점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30만 원보다 더 비싸도 돈 났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면 그런 식으로 뭐가 언제 열리고 그걸 빨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신귀족인 거죠. 네. 그런 정보에 대한 어떤 획득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책에서 봤던 것 중에 이제 약간 좀 기억이 남는 거는 그 매장 직원들과 좀 친해져야 된다. 그 정보의 소스가 다 어디겠어요. 사실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장 먼저 알게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아니 매장 직원이랑 뭐 커피 마신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사야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럼요. 예. 네. 그러지 않으면 사실 기회조차가 없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죠. 그 매장 직원들은 그 판매한 양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을 많이 일으켜준 고객들이 자기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고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명품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 직원 입장에서 그 고객은 다시는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일단 가자마자 무조건 사야 돼. 저는 우연히 뭐 때문에 그 신세계 강남에 되게 일찍 가야 돼가지고
그 문 닫혀 있잖아요. 백화점. 네. 그러다 시간 되면 쫙 열리잖아요.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네. 오픈런? 오픈런을 봤어요. 어.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진짜 이렇구나. 어제- 샤넬 앞에 막. 네, 어제도 뉴스 봤더니 루이비통이랑 막. 예, 신세계 본점 네네. 명동에는 거기는 건물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오. 거기 제가 아시는 분이 서 있어가지고 인사 딱 하고 그냥. 와이프 그리고- 생일이라고 왔다고. 네. 또 나이키에서 래플 온라인 추첨을 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게 좀 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그것도 매해 참여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음. 근데 이것도 이 모델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희소한지 음. 그걸 가치를 알아야지 되는데 음. 저도 한번 내가 보기에 예쁜데 이렇게 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진짜 꼭 해야 돼. 이런 모델이 있고 이깔 이거는 아니야. 뭐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콜라보레이션은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들 그런 책 고전 같은 거 보면은 왜 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은 무슨 시를 읽어보셨나요? 뭐 얘기하면 저는 그 시의 무슨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게 내가 귀족이다. 이걸 보이지 않는 잉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그런 지식과 기품과 에티켓으로 나의 어떤 내가 귀족이다라는 구별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런 정보력으로 내가 너희들이랑 좀 다른 한 계단 외야 I'm the next 레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기업들도 이런 기회들을 되게 잘 살리는 게 그 희귀한 아이템을 판매할 때 되게 좀 뭐랄까 콧대 높게 팔잖아요. 그렇죠. 뭐 나이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나이키도 네가 나이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증명해봐. 그러면 살 기회를 줄게. 판다는 것도 아니고 살 기회를 얻기 위해 네가 나이키를 좋아하는 걸 증명하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뭐 나이키 뭐 옷과 운동화를 신고 뭐 사진 찍어서 보내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배짱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또 희귀하고 비쌀수록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이 더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상품인데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부동산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 핫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팔질 않아. 분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분양 대행사 직원을 알아야 돼. 분양업체들을.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미분양 날만 한 것들을 사줘야지 그걸 메인 물건을 주는 거예요. 맞아. 지금 이런 구조예요. 묶음 똑같아요 때문에. 이거랑. 예. 그러니까 네. 에르메스도 살려면 네. 가방 살려면 네. 바지랑 옷 뭐 사야 이런저런 돼. 걸 다 사야 못 사야 돼요. 예. 기회를 얻을까 말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뷰가 좋아. 뷰가 좋은 걸 사려면 뷰가 안 좋은 걸 묶어서 하나를 더 사야 돼. 그래야지 뷰가 좋은 걸 살 수 있는.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 나 네. 지금. 저는 사실은 득택력 읽으면서 내가 약간 신분 상승에 의지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사면 되지. 안 사는 내가 승리자. 그런 생각이 저도 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네. 별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우리가 트렌드에서 멀어지는 건가? 늙어가는 거가. 아니 이제 이거는 아마 판매자 입장에서 아마 더 많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판매하니까 아마 네. 사는 사람 입장은 뭐 다양하니까. 그리고 이 판매자들도 이게 불특정 대다수처럼 뭐 대다수라는 뭐 타겟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타겟팅을 한 맞습니다. 것들을 갖고 판매 촉진을 하는 거라서 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 국민이 다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네, 네. 네, 이렇게 작년 좀 트렌드하고 주요했던 상품 10가지와 그리고 이제 올해 트렌드, 내년에 트렌드가 될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네. 나머지 한 7가지 키워드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재밌네요. 오, 되게 재밌네요. 여기에서 좀 네.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